서정치연이 주관하고 문학의 집 서울이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문수사 범윤사의 국자정원 화학캠퍼스 월간 난세기에서 도와주셨고요. 2022년 문학의 집 서울 갤러리 와인 신앙 그리고 시를 사랑하는 화가 성옥, 정창기, 초대전 오프닝 행사이기도 합니다. 예, 먼저 이 대표에서 인사 말씀 및 내빈 소개 순서를 갖겠습니다. 예, 최동호 시사랑회 회장님 앞으로 모시고 예, 말씀과 소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한 30명 정도 오면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 주신 거 보면은 그래도 시와 그림이 만나고 또 와인이 있고 또 송기창 선생의 그 노래가 있는 이런 기획 전시가 나름대로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지금 자리가 조금 부족하고 그렇지만 빨리 좀 진행을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새로운 세계가 도래했고 시도 종전의 활자 시대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림과 노래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상을 하고 윤효 인문학의 집 서울 상임이사님과 의논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특히 오늘은 정창기 화백의 그림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끌고 있을 겁니다. 오늘 큰 제목은 시를 사랑하는 화가 정창기, 성옥 정창기 화백 초대전. 많은 화가들이 그 그림을 그리지만 요새는 시화전 한다고 그러고 이제 이 그림 그리고 시는 여백에다 조그맣게 인쇄해서 그려놨는데 우리 정화백님은 이 작품 속에 그림 속에 시를 써서 그림을 그리시는 또 문학과 시를 사랑하시고 실제로 글을 많이 좋아하시고 시인을 지망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분입니다. 제가 이 정창기 화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작은 전시회에서 이분의 그림을 보고 이분의 그림 속에 있는 어떤 뜨거운 열정, 때로는 분노이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이기도 하고 또는 예술에 대한 끝없는 그 정열 같은 것이 느껴져서 이분을 우리 문단에 소개하고 또 우리 문단의 시인들과 함께 시와 그림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정창기 화백을 제가 잠깐 인사하시죠. 네. 인사 말씀은 이제 나중에 하실 거고 제가 그 팜플렛에 썼습니다만 이분은 13살에 부모님이 화재련에 돌아가시고 거의 고아가 돼서 어린 시절을 아주 불우하게 보내셨고 그 다음에 이 일중 선생님 이 밑에서 서예 30여 년간 몰두를 하셨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붓을 꺾고 다시 30여 년 동안 이 서양화의 물감으로 동양의 붓으로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 그림의 질감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 이분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시단은 물론이고 화단에서도 이분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신다는 거 잘 모르고 계셨고 가까운 지인 몇 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행사를 통해서 이분의 독특한 세계가 동서를 하나로 아우르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문단 어른 몇 분만 소개하고 또 우리 정창기 화백 쪽에서 오신 분들은 정화백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문단의 대표적인 원로 평론가이시고 또 이번에 시집 충북선이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충북선 그 시의 2구절인가 3구절이 여기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어른의 평론은 뭐 대한민국이 다 아는 최고의 그 평필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번 시집 충북선은 선생님이 88세를 맞이해서 기념비적으로 내셨고 시집에 대한 반응도 아주 뜨거운 반응이고 또 저도 이번 시집을 읽고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정호 선생님 잠깐. 네.
그래서 선생님 시집에 대한 축하의 뜻도 있고 해서 오늘 선생님 충북선 시집이 한 20여 권 있습니다. 그 선생님 성함을 써놓으셨고 선생님께서 이름을 써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조용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자여 선생님, 네, 현재 한국시인협회 회장이시고 한국 시험만이 아니라 한국 문단을 이끌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오늘 축하의 말씀을 나중에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다음 뭐 앞에 있는 분 몇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본 평론가, 네, 미술 평론가시죠? 네. 파리에서 10년간 미술 공부하셨고 미술협회 그 평론국가위원장을 하시고 홍익대 경영교수 하시고 현재 미술평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이 앞에 분들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멀리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이경철 시인이자 평론가, 네, 잠깐 일어나시죠. 인사만 하시죠. 네. 그 다음에 김추인 시인, 네. 그 다음에 김황로 시인, 네, 앞에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고두현 시인, 네. 그 다음에 김구슬 영문학자시고 시인이시고, 네, 오늘 불어시를 낭송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저 뒤에 그 현암사 저 법륜사 주지스님 계세요? 가셨나요? 네, 저기 계십니다. 네, 현암스님이십니다. 네. 용인에서 불사를 일으키시고 한국 불교 증흥을 위해서 굉장히 맹렬히 하시면서 정창기 선생님하고 깊은 인연이 있으시고, 한 분만 더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완우 회장님 거기 계시죠? 네, 이완우 회장님 멀리 의정부에서 오셨습니다. 네, 저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임진강 돌이라고 그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나지 않는 특별한 돌을 수집하셔서 그 임진강 돌이 현대 추상 조각 예술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의정부에서 갤러리에서 크게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산수성만 보던 저에게는 근래에 정말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옆에 눈에 띄는데 이인평 시인 잠깐 일어나시고 인사하시고, 네. 그 앞에 홍보영 시인이 있습니다. 네, 홍보영 시인 있으시고, 네.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이 조명이 좀 어두워서 제가 안 보이는 분은 소개 못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사실은 이 주동호 교수님께 얘기 같은 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반을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좀 몸이 나빠요. 근데 저 병원에 가니까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대뜸 이건 저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었는데 결과는 15분 후에 나왔는데 음성이었어요. 그게 사실 음성이 아니라면 핑계 김에 못 나간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길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시간도 없고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와 그림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서울 밑에도 서울의 지방 밑에도 많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든든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즐기시고 그리고 좋은 저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뵈니까 참으로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이태원에서 들려오는 이 엄청난 비극의 통곡 소리에 요즘 참 가슴이 먹먹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TV를 못 봅니다. TV를 꺼버렸습니다. 하도 끔찍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아예 TV를 꺼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를 사랑하는 화가 성옥 정창기 이 초대전을 오늘 쭉 둘러봤습니다. 제가 다 둘러보면서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예와 서양화를 연마해 오셨다죠. 우리 정창기 화가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만남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이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예술의 힘이 참으로 큰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들에서 정신의 위안과 고통의 극복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기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시인들께 축하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어떤 비극을 우리가 겪고 있건 또 앞으로 알 수가 없죠. 무슨 일들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예술과 함께 삶의 고비를 또 하나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시는 시인들을 무척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축하의 말씀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수입니다. 먼저 성옥 정창기 화백 초대전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흔히들 소년 시인은 있어도 소년 명필은 없다고 합니다. 글은 나이가 어려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지만 글씨는 수천 수만 번을 써가며 비로소 정화백님께서는 그동안 일중 김충현 선생님의 문화에서 서예 30년 그리고 서양화를 30년 정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와 고뇌에 대하여 위로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나 그림 모두 예술로서의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백님께서는 이 두 영역의 경계의 벽을 낮춤으로써 우리들에게 예술적 감성의 폭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을 더 아름답고 정겹게 만들어주신 성곡 정창기 화백님과 이 초대전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개인적으로는 저의 절친한 친구 송남영 시인의 시를 정화백님의 작품을 통해서 다시 보고 읽고 느끼게 해주셔서 이 초대전의 의미가 더욱 뜻깊은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술평론을 하다 보니까 종종 작가들의 전람회에서 작품 세계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부분이 문인들이 많은 애라서 그런지 내가 다음에는 이런 텃세가 심한 데는 안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최동호 선생님이 좋은 얘기도 다 말씀을 또 하시고 막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통섭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문인들의 텃세가 참 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위안을 삼는 것은 한 5, 6개월 전인가 그 최동호 선생님의 호출이 있어서 제가 그 용인까지 마다 않고 가서 우리 정창기 화백님 작품을 다 보았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정말 무법이 필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창기 화백님의 작품 속에는 어떠한 일정한 형식이라든가 이런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해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은 이거 사실은 필법이라는 것이
그 무법 속에서 나온다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정창기 화백님의 작품 속에는 아주 강하고 뜨겁고 그 다음에 아주 대부분 작가들이 흑색은 잘 안 써요. 왜냐면 저 집에 갖다 걸어놓으면은 저 버겁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 정창기 화백님은 그거는 그림을 좋아하거나 사는 사람들의 몫이지 작가의 몫은 전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나 인상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것이 정창기 화백님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샤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했지만 앙리 루소 같은 사람은 단 한 번도 미술 공부를 하지 않고 세관원 출신으로서 그림을 그렸던 아주 훌륭한 화가였습니다. 박수근 화백도 마찬가지죠. 학력이라는 것이 초등학교뿐이지 졸업을 못했는데 그래도 정창기 화백님은 훌륭하신 일중선생님 밑에서 정말 탁월한 서예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붓질이 거의 천의 무봉의 그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참 보기도 좋고 느낌도 아주 강렬했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보고서 이렇게 그림에다가 훌륭한 김달진 시인이나 김남조 시인의 시를 이렇게 쓰면은 이걸 보통 아까 최동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다가 그냥 프린트해서 놓는데 이렇게 그림 속에 작가가 친히 친필로 그것도 탁월한 서예 솜씨를 익힌 이런 것을 쓴다면은 이거는 그림값을 매기는데 상당히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건데 그렇다고 이 그림에 훌륭한 사람들의 시가 있는데 그 그림을 깎아달라는 것이 분명한데 시값을 깎지 말고 깎아올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 정창기 화백님이 그림값을 조금 깎아서 절대 시인들에게 나중에 정창기 화백님이 가난한 시인의 등을 쳤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우리 정창기 화백님은 내년에 아마 프랑스 쪽에서 이렇게 전시를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작가가 자기 완벽한 자기 작품의 스타일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좋은 전시를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려되는 게 이거 이렇게 좋은 데서 하면은 작가들이 여기 가서 전부 다 전시해달라고 할 텐데 최동호 선생님은 이거를 뭐를 믿고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스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인들이 또 정창기 화백님의 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전시를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유종호 선생님처럼 어쩔 수 없이 최동호 선생님의 호출에 와서 왔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문인들 앞에서 혹은 정창기 화백님의 작품에서 이런 소평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올해 양복을 3번이나 입었습니다. 양복을 3번 입은 건 몇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남 앞에서 말하는 것도 참 힘들게 낯을 많이 가립니다. 국민학교 6학년 여름방학 하는 날 아침에 갔다 저녁에 집에 오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억을 갖고 있는 동생도 세월호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체중이 한 10kg 줄었습니다. 여기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평생을 나를 지켜준 친구가 여기 와 있습니다. 국세청장을 지낸 노석우라는 친구인데 제가 일어서서 인사를 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의지해준 제자도 와 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중국에서 와서 만나기가 겁이 난다고 안 나타났다가 그래도 얼굴을 보고 죽자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절밥도 얻어먹고 교회밥도 얻어먹고 알라를 믿던 하나님을 믿던 부처님을 믿던 존재하는 사람은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림 속에 사람을 그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어떤 배경을 넣으려고 애를 안 씁니다. 저는 지금 국민학교 4학년 미술학교에서 미술을 배우던 시절 그때를 지금도 돌아가서 지금도 4학년입니다. 아직 6학년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그냥 학생입니다. 한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는 증인으로 제가 노책을 덮어놓고 전체를 다 외울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쇼크가 나서 거의 한문 기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저를 실망하지 않게 다시 일으켜준 게 저희 집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 배제하고 저희 집사람을 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림이 손에서 익숙해지면 그 패턴을 버립니다. 그림이 그려지기 쉬워지기 시작하면 그 그림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또 다른 그림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한 점이 딱 나와 있는데 요새는 선만 세우는 그림을 다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완성된 그림을 그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림이 한 점이 팔리지를 않아도 내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전시하기 한 보름 전쯤 어떤 화랑에서 전속을 맺자고 왔는데 집사람이 거절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 이전까지 그렸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유명해지고 비싸진다고 우리가 밥을 6개 먹을 거 아니니까 당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려라.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항상 초보입니다. 항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시인들을 위해서 더 글씨를 연습을 해서 더 멋진 그림 옆에 더 멋진 시를 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 제 지인들 인사를 안 시키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제 그림을 인정해 줬다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신 최동호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동호 교수님이 내 그림을 보고 인정해 줄 만큼 실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그림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멋있게 그려놓고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에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감사의 말씀은 우정과 연대와 사랑을 주신 주로 이제 이웃분들 그리고 가족분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정창기 화백의 그림을 최초로 인정한 시인으로서 남는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본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의 값은 절대로 깎지 않지만 여기 전시된 그림은 시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선물로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 선생님이 이 정해진 그림값에서 상당히 그림값을 깎아서 이 문단과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얼마를 깎아주실지는 기분이 좋으시면 많이 깎아주실 거고, 호응이 적으면 그냥 들어보셨죠? 저분이 얼마나 고집센 분인가. 아마 깎지 않을 겁니다. 예, 정창기 화백이 어떻게 보면 첫 개인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임이 성대하고 저분의 예술세계를 후원하고 열렬한 성원 속에서 아무도 그리지 못한 세계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면 그림값은 더욱 깎아질 겁니다.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정창기 화백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금 화랑에 소속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 전에 지금 그 6일까지 있는 전시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